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지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단어는 지구 내부 구조. 그 중에서 오늘은 지진파 쪽을 먼저 배울게요. 지구 내부 구조 이 단원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나눠서 지진파만 할 텐데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따로 짧은 영상들을 몇 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참고하도록 하세요. 짧은 영상이 아니라 영상 먼저 만들었는데 막 20분씩 돼요. 근데 이게 여러 번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그 영상도 같이 참고해서 보기 바랍니다. 자, 학습 목표는 중요한 내용만 딱 볼게요. 키워드만. 일단 지구 내부 구조 탐사 방법.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구 내부 구조를 알아내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각평형설 나와 있는 거는 다음 시간에 그건 다시 배울게요. 빨리 넘어가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오늘은 먼저 교과서 16페이지 스스로 생각해 보기예요. 막대 열차라고 나와 있는데 막대 열차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열차들이 가나 봐요. 이게 뭐 바퀴 같은 건데 이렇게 포장도를 가다가 쭉 가다가 모래를 만났어요. 이때 이동 방향이 A 방향 그대로 갈 거냐 아니면 B 방향으로 꺾일 거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방향이 이렇게 꺾여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 아니구나. 이게 이제 매질이 종류가 다르면은 빛 같은 경우도 공기에서 물로 들어갈 때 굴절되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속력 변화. 뭐 포장도로가 당연히 속력이 빠르겠죠. 모래는 좀 느리고 이면은 뭔가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꺾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행 속도가 느린 방향으로 이렇게 꺾입니다. 그래서 B 방향으로 진행한다가 이제 이 스스로 생각해 보기에는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굴절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16페이지 이제 첫 번째 개념 지진파를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진파는 우리가 지구 내부를 알아내는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를 우리가 뭐 보고 싶을 때 직접 태아를 꺼내볼 수는 없으니까 초음파 이용하잖아요.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 내부를 내가 알고 싶어. 그렇다고 지구를 가릴 수는 없죠. 그래서 지진파를 이용하는데 지구 내부 구조를 연구하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 직접적인 연구 방법. 이건 직접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추나 화산 분출물 조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왼쪽에 보면은 첫 번째 위에 있는 그림 이게 시추예요. 드릴로 땅을 파는 거. 자, 이게 시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게 화산 분출물 마그마가 이렇게 품어져 나올 때 그 마그마 성분을 조사하면 지구 내부에 있는 마그마가 땅 위로 올라오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지구 내부 물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직접 방법이고요. 나머지는 다 간접 방법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진파. 네. 그 다음에 지각 연료량. 우리가 지각 연료량을 조사하면은 뭐 판의 경계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있다. 그럼 판의 경계가 있으면은 내부에서 멘틀 물질이 뭐 상승하구나.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운석. 지구는 미행성들이 이제 충돌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운석을 조사하면 이 운석 성분이 지구를 만드는 성분이구나.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진파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알아보면 지진파라고 하는 거는 지구 내부 어떤 암석에 힘이 일단 축적되어 있다가 한꺼번에 팡 터지면서 나오는 그 충격파, 이 충격파 파동을 우리가 지진파라고 하죠. 그리고 지진파의 종류는 뭐 표면파하고 실체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표면파는 말 그대로 표면, 지표면, 이 지표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고 실체파는 지구 내부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 실체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뭐 P파와 S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면파는 L파. 자, 이 표면파는 L파를 얘기하는 거죠.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자, 이게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우리가 진원이라고 하고 진원은 땅속 깊은 곳이에요. 여기에서 쭉 지표면을 올라왔을 때
지표와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진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진원과 진앙의 차이를 잘 기억해 두세요. 진원은 땅속, 진앙은 지표면. 자, 그리고 지진파의 종류는 중학교 때도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이죠. 일단 P파와 S파. P파는 자, 첫 번째로 오는 지진파라는 뜻이에요. S파는 두 번째란 뜻이에요. 자, P파는 1등, S파는 2등. 자,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P파는 우리가 종파, S파는 횡파라고 하는데, P파는 이 파의 진동 방향이, 지진파의 진동 방향이 지진파의 진행 방향하고 서로 나란한 겁니다. 이렇게 나란하게. 진동을 앞뒤로, 이렇게 진동을 왔다 갔다 이렇게 진동하면서 가면 P파. S파는 이렇게 떨리면서 이렇게 가면 S파. 그래서 S파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서로 수직. 자, 이렇게 파가 진행하는데 진동은 이렇게 진동하면 서로 수직 방향이죠. 이런 거 우리가 횡파라고 하는 거죠. 지진파의 이제 종류가 이 P파, S파만 있는 게 아니라 L파도 있어요. 자, L파를 우리가 표면파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개는 우리가 실제파, P파, S파는 실제파라고 하는 거고. 속력이 좀 달라요. 일단 제일 빠른 게 P파 1등이에요. 지각에서 좀 빠른 부분은 뭐 시속, 초속? 시속이 아니라 초속입니다. 선생님이 말을 잘못했어요. 초속 약 8km까지. S파는 이거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L파는 더 느리죠.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는 게 P파 1등, 그 다음 S파 2등, 이 시간 차이를 우리가 PSC라고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L파. L파는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 멀리 떨어지는 데까지는 잘 못 가요. 표면파는 그 인근 지역에 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진폭은 가장 커서 피해가 매우 크다. 그리고 얘는 지표로 도달한다. P파는 고액기, 고체액체 다 통과하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S파는 딱 하나, 고체만 통과. 자, 여러분은 지금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여러분 귀에 있는 고막을 이렇게 진동시키는데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죠. 그럼 선생님 목소리는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니까 P파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지진파의 이제 이 기록을 우리가 뭐 이렇게 지진 기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막 지지지지지지 떨리는 거 이게 지진 기록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PSC예요. P파, S파의 시간 차이. P파가 먼저 온 다음에 S파가 도달할 때까지 시간 차. 근데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PSC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 PSC가 관측소와 진원거리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커진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PSC하고 진원거리까지 거리, 이게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 일단 PSC라고 하는 거는 P파가 도달한 다음에 S파가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지진파가 진원에서 관측소까지 올 때 S파가 오는 시간, 자, S파가 올 때 걸리는 시간 우리가 TS라고 하면 이 시간하고 P파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 TP라고 하면은 S파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더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주는 이 시간 차이가 우리가 PSC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같은 의미예요. 자, 선생님 왜 얘가 VS분의 D라고 나왔어요? 라고 하면은 자, 이런 개념이에요. 지진파가 발생했을 때 어떤 그 지진파가 쭉 올 때 총 이동한 거리를 D라고 하면은 그 D라는 거리를 자, 얘는 거리가 되는 거죠. 거리를 V파의 속력, VS만큼의 속력으로 이동을 했다. 그러면 이게 시간 T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TS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은 TP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시간 간격을 우리가 PSC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식을 우리가 D로 정리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VP-VS분의
VP 곱하기 VS. 그런데 P파의 속력과 S파의 속력은 아까 우리가 표에서 다 봤잖아요. 정해진 숫자입니다. 상수예요. 결과적으로는 자, 이 D, 지진이 발생한 지점까지의 거리, 자, 이 D를 우리가 진앙 또는 진원거리라고 나왔는데, 지진이 발생한 지점까지의 거리인데, 이 거리는 결국 시간 T에 비례한다. 이 T가 바로 PSC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PSC는 진원까지의 거리에 비례한다. 그게 조금 전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진파를 통해서 우리가 진앙의 위치 결정하는 과정인데요. 일단은 세 관측소에서 최소한 세 관측소에서 ABC 관측소에서 PSC를 측정합니다. 이 PSC를 가지고 우리가 지진까지 진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죠. 이 거리를 A에서 거리를 측정해서 이 거리만큼 원을 그려요. 보라색 원, B도 뭐 파란색 원 이렇게 원을 그려요. 그러면 A의 이 원의 반지름은 진원까지 거리가 되는 거죠. C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크죠. 그러면 진원까지 거리가 멀다. A는 반지름이 작으면 거리가 뭐 가깝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그림은 A와 B1이 만나는 점이 여기 두 지점에서 만났죠. 선분을 긋는 거예요. 그 다음에 B와 C1도 여기서 만났어요. 선분을 그어요. 이렇게 해서 세 원에서 선분을 다 그어버리면은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여기 지점에서 이 세 선분이 만납니다. 이 세 선분이 만나는 점을 우리가 바로 진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진앙을 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동영상으로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교과서 18페이지 탐구가 있는데 이거는 탐구 학습지를 선생님이 이제 올려놨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인도 나그푸르에서는 자, 피파하고 S파 도달시가 요만큼, 오스트레일리아 다윈에서는 피파 S파 도달 시간 차이가 이만큼, 파리는 이만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PSC. 자, 여러분들은 탐구를 좀 읽어보면서 먼저 탐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그 다음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과정 1, 2, 3을 이제 설명할게요. 자, PSC를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면은 나번 그래프, 자, 이 나번 그래프를 통해서 각각의 PSC를 우리가 초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초로 바꿔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각각의 진원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PSC를 이용해서 우리가 진원거리를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과정 2를 볼게요. 과정 2는 이 그래프에서 찾는 거예요. 와, 이만큼 PSC가 5분. 자, 이게 P파가 도달한 시간, S파가 도달한 시간인데 이 시간 차이다. 그러면 이렇게 쭉 따라오면은 이만큼이 진앙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르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윈, 세 번째는 파리. 이렇게 해서 진앙거리를 우리가 따로 구할 수도 있어요. 구하고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 거리가 나온다고 해요. 이 진앙거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도에 표시하는 거예요. 자, 파리, 나그르프, 다윈에서 각각의 진앙거리에 맞는 원을 그려주는 거죠. 그럼 오른쪽 그림 보면 이렇게 원 3개가 그려져 있죠? 자, 이렇게 원 3개가 그려져 있으면은 우리가 17페이지에서 했던 것처럼 진앙의 위치 결정하는 방법을 여기에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자, 결과 정리해 볼게요. 과정 3에서 구한 교점 우리가 자, 이 진앙을 결정할 수 있는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앞에 17페이지 그림처럼 깔끔하게 안 나옵니다. 진앙이. 왜 그런가? 문제점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진파의 PSC 이용해서 세 관측소에서 원을 그리는데 이 공동 현행이 한 점에서 안 만난다.
그 까닭은 뭐냐면은 지구가 평면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3차원 입체 공간 구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깔끔하게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자, 이 부분에 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계약한 다음에 선생님에게 다시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진앙과 진원 중에서 진원의 위치와 깊이를 결정하는 방법인데, 자, 이 깊이 결정하는 방법은 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예전 수능에도 자주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예전 수능 특강 같은 문제집에 많이 나오는 방법인데, 이 부분은 선생님이 나중에 따로 더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진원의 위치를 또는 깊이를 결정하는 방법은 일단 PSC를 이용해서 세 관측소에서 원을 그린 다음에 공통현 이어서 진앙의 위치를 찾는다. 진앙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면 진원이죠. 얼마만큼 깊이를 내려가야 되는지 그것만 알면 진원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그 방법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진파를 통해서 지구 내부를 이제 알아보고 하는데, 자, 이 지진파의 성질 중에서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뭐 굴절 또는 반사. 얘도 지진파도 파동이에요. 파동이기 때문에 굴절, 반사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언제 굴절과 반사를 하느냐? 매질과 매질의 경계면에서 어느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갈 때, 그럴 때 지진파가 이제 굴절이나 반사를 하겠죠. 이때 매질의 종류가 달라지면 지진파의 속도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지진파는 매질의 성질이 달라질 때 굴절이나 반사를 한다. 그리고 그 매질의 성질의 밀도가 높으면은 지진파의 속도가 증가한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지진파도 파동이죠. 지각, 멘트, 외핵, 내핵 이렇게 지구의 층상 구조, 이 각각 지각에서 멘틀, 멘틀에서 외핵 다른 층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고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진파의 속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지진파 속도가 달라지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결국에 지각의 두께 또는 뭐 멘틀의 두께 이런 거를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교과서 19페이지인데, 자, 지진파 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각의 두께 구하는 거. 이 부분은 교과서 그림인데, 자,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먼저 왼쪽에 있는 그림 보면 X축은 지난 거리. 지난 거리는 지진파가 발생한 지점에서부터 거리입니다. 자, 빨간색, 파란색 지금 손이 두 가지가 있죠. 이때 이 파란색은 자, 얘는 우리가 직접파라고 부르는 지진파예요. 직접파. 오른쪽 그림을 보면 지각을 통해서 지표면으로 오는 지진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은 얘는 굴절파라고 하는 거예요. 굴절파. 자, 진앙에서 이렇게 출발한 애가 이렇게 멘틀 깊이 들어갑니다. 저 오른쪽 그림 보면 이렇게 멘틀까지 들어갔죠? 굴절 한 번 합니다. P점에서. 그리고 멘틀을 통과해서 나올 때 Q에서 다시 한번 굴절 이렇게 나오죠. 굴절했다고 굴절파예요. 자, 그런데 지진파의 속력을 비교하면 직접파보다 굴절파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지각만을 통해서 오는 지진파보다 멘틀까지 갔다가 오는 지진파는 훨씬 더 먼 거리를 통해서 오는데 속력이 빠르면은 그만큼 더 먼저 도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꽉 막힌 도로. 가까운 거리도 이렇게 길이 막히면 가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런데 고속도로로 가면은 돌아가도 훨씬 빨리 갈 수도 있잖아요. 속력이 빠르면은 거리가 멀어도 더 먼저 도착할 수 있는 거. 자, 이런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그래프 왼쪽 그래프를 다시 보면은 X축은 거리지만 이 세로축 Y축은 시간이에요. 자, A 지점 같은 경우는 쭉 시간의 흐름 따라서 보면은 파란색 직접파가 이때 도착하는데 굴절파는 사실 이게 생략된 거예요. 원래는 파가 이렇게 점선까지 가면 여기까지 되는 건데 시간이 좀 지나면은 직접파가 먼저 오고 굴절파는 나중에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B 지점은 두 지진파가 교차해서 똑같이 오는 거죠. 그럼 C 지점을 볼게요. C 지점은 이때 굴절파가 왔어요. 근데 직접파는 언제 오느냐? 자, 원래 직접파가 이렇게 선이 더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C 지점은 직접파는 굴절파보다 더 오래 걸려서 오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지난 거리가 멀어지면은 멀어질수록 굴절파가 먼저 도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때 직접파와 굴절파가 동시에 오는 지점, 이 B까지 거리, 이걸 우리가 교차거리 L, 오른쪽에서 L이라고 합니다. 자, 이 B 지점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하고, 이 교차거리 이용해서 우리가 지구의 지각의 두께를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 교차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각의 두께를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각의 두께를 구하는 식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교과서 19페이지 아래쪽에 나와요. 자, 이거는 핵심 역량 기르기라고 우리가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식이 있다. 이렇게 뭐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래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자, A 지점은 직접파가 더 먼저 온다. B 지점은 동시에 온다. 이때 B까지 거리를 우리가 교차거리 L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죠. 교차거리 이후에 교차거리보다 더 먼 지점에서는 굴절파가 더 먼저 온다. 이때 이 교차거리 이용해서 우리는 지각의 두께. 자, 여기 이게 지각의 두께가 되겠죠. 이만큼 지각의 두께의 D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핵심 역량 기르기에서 지각의 두께 구하는 걸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교차거리에 도달하는 지진파를 우리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직접파의 도달 시간을 구해요. T1이라고 해서, 그리고 굴절파의 도달 시간은 T2를 구해요. 우리가 시간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시간은 얼마만큼 거리를 얼마만큼의 속력으로 갔느냐. 이 속력과 거리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시간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T1과 T2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리에서 전반사에 이용하는 스넬의 법칙을 이용하면은 뭐 이렇게 스넬의 법칙에서 나온 건데, V1과 V2의 관계예요. 이때 V1은 지각에서의 지진파의 속력을 말하는 거고, V2는 멘틀에서의 속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용하면은 지각의 두께 D를 구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때 V2, V1 이런 아이들은 전부 다 상수예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얘입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D는 지각의 두께예요. 지각의 두께는 L. 자, 교차거리에 비례한다. 이게 오늘의 핵심 개념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수업이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게. 20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더 이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